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정말 많은 분이 왔었죠. 네, 그 와중에 이렇게 뚫고 오셔서 너무 대단하십니다. 예, 저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세팅하느라고 오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에서 굉장히 멀고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음향 사역을 통해서 예배를 성공적으로 오신 여러분들께 최대한 좋은 강의로 최대한 좋은 자료를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촬영을 하니까요. 촬영을 한 걸 또 다시 제가 피드백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뭘 메모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도 이게 제가 여러 지역을 다녔어요. 뭐 강릉 지역도 했고 제주도 하고 그러는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어젯밤에 강의를 더 만들어서 오늘 180장 갖고 왔어요. 너무 많이 갖고 왔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저는 그 음향 관련된 일들을 했었어요. 사랑이 위해서 음향 감독을 하면서 전국에서 방송 관련된 문의나 교육받아 오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뛰어나게 똑똑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만큼만 나눠야겠다는 마음으로 음향학교를 시작했고 그게 지금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왔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됐네요. 저는 그래서 음향 관련된 책이 필요하겠다. 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봐도 어려운 책들이 음향 많아가지고 2007년도에 교회음향 핸드북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나눴어요.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공연 음향 관련된 책도 써보자 그래서 라이브 사운드 핸드북이라는 책을 쓰고 이 책을 이제 나라에서 인정되는 그 문화재 관광부에서 그 인증 같은 책이 됐어요. 예, 그리고 지난 6월달에 이제 그 교회 음향을 위한 음향 시스템 입문에 대한 책을 썼고요. 이 책도 이제 올 4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제 이 책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 신청이 되면 잘 되면 또 이렇게 인증받는 책이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컬러로 해서 책을 좀 준비해서 쉽게 접근하기 쉽게 좀 만들었습니다. 자, 저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셔도 좋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교회음향학교라는 그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거기서 질문하고 답할 수 있게 한 10,000명 정도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제가 교육하다 보니까 피드백하기 위해서 SNS를 만들었고 이 SNS 한 게 결국은 이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학생들이 모이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는 만큼 좀 농어촌교회 봉사하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1년에 한 지역씩 선정해서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다 돈을 좀 모아서 시골교회 한 30개 교회 정도를 그 매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천을 시작해서 전국 제주까지 다 돌고요. 지난해는 증도, 그래서 그 전해는 울릉도, 약간 좀 오지라는 데는 최대한 어떻게든 달려가서 섬기고 있는데요. 뭐 멤버 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뭐 교사도 있고 여러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방송시에서 봉사한다는 사역으로, 예,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이십니까? 교회에서 쓸만한 분들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실 아무나한테나 안 맡기거든요. 그러다 그나마 교회에서 뭐 컴퓨터에 그럼 컴퓨터 하면 김집사 방송실 좀 섬겨줘. 전기에 그러면 방송실 섬겨줘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방송을 전문으로 배우는 학교가 없어요. 그죠? 많이 이제 대학이 생겨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카데미 통해서 많이 만들어내려고 제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 방송 사역하신 분들이 다 모여서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카테고리와 또 봉사에 대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 7월 둘째 주에는 여기 그 고성 지역에 저희가 섬기러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그 이상공 원사님이라고 그분께서 이제 몇 해 전부터 저희 회원이면서 해달라고, 본인 지역이 강릉인데 강릉을 해도 되는데 더 어렵고 힘든 지역, 또 의미 있는 지역을 섬겨달라고 해서 그분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번 세미나도 교통방송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또 보이지 않는 선배들이 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뭐 혹시나 보시게 되면 또 감사하다고 서로 격려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향 이야기 하겠습니다. 소리가 있죠. 예, 보는 거는 눈으로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눈으로.
컬러를 몇 개 정도 보냈어요. 트루 컬러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한 1670만 컬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빨간색도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다 분석할 수 있어요. 소리도 분석할 수 있지만 소리를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소리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또 소리가 좋으면 혹시 그 옷가게를 간다거나 이럴 때 음악이 좋으면 더 마음이 기뻐지는 거 느끼세요? 갔는데 뭐 스피커가 찢어서 막 깨지고 있고 그러면 되게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좋은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기분 나쁜 마음도 되게 좋게 만들어주고, 나쁜 소리는 기분 좋은 마음도 나빠지게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리가 자연스럽고 마치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잔잔하게 들리면 평안하게 그 말씀의 메시지를 받아낼 수 있는데, 계속 노이즈한다거나 계속 안 들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울린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전달이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좀 어렵겠지만 우리 과거로 돌아가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물리만 조금 배우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고등학교 언제 졸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끈에다가 줄을 달아서 한쪽으로 당겨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어느 정점에서 쓰겠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그 밀자가 있는 것을 그 공기 중에서 툭툭툭 쳐가면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퍼져나가는데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겠고 압력은 좀 더 떨어지겠죠? 이런 과정으로 소리가 전달됩니다. 마치 그 파도 타기 응원하는 거 보셨죠? 사람들은 앉았다 이러는 것 뿐인데 멀리서 보면 소리가 이렇게 그 물결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파도도 마찬가지고요. 공기도 마찬가지고 소리는 그렇게 전달이 되죠. 그렇다면 소리가 전달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공기죠. 공기, 온도, 습도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이렇게 낮에 예배 드릴 때와 새벽에 예배 드릴 때 좀 다르다는 거 느끼신 적 있어요, 혹시? 왜 낮에는 좀 더 소리가 작아서 울리는데 새벽에는 조금만 울려도 굉장히 잘 들리고 크고 이런 경우 있죠. 왜 그럴까요? 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뭐 이렇게 그 컬럼 스피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가셨다가 오시면서 발로 단상 밑에 있는 앰플을 또 키면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죠? 옛날 교회는. 그리고 끄고 나면 이제 예배가 끝나는 건데 지금은 교회가 커지고 또 찬양도 하고 이런 여러 악기들이 다루다 보니까 음향 장비들이 더 많아지고 더 정교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루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사실 다루는 데 있어서 아직 경험이 없는 많은 엔지니어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쨌든 그나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혹시 그 찬양팀에서 노래 부르다가 좀 밀려서 이렇게 방송실에 오신 분은 아니시죠? 네. 자, 아무튼 음악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거나 또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이쪽으로 진로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음향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 기본적 학문 중에서 어떤 학문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학문 중에 수학, 수학도 알면 좋겠고요. 또 물리학, 그렇죠. 대부분 스피커를 만든 사람들이 물리학의 베이직을 갖고 있어요. 또 전기, 전자. 물론 전기를 사용하니까 전기와 전자를 알면 좋죠. 또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음악을 좀 알면 좋겠죠. 그렇죠. 예. 음악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음악을 한다는 거는 음악을 좋아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에 대해서 분석하고 악보를 볼 줄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음악을 듣고 좋아하면 그 음악에 맞춰서 소리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학문이 되겠고요. 음향을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다 섭렵할 수 있도록 이해하게 합니다. 물론 뭐 물리학을 좀 몰라도 괜찮고 수학을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전반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공기 중에 앞으로 갔다 들어갔다 밀소하면서 전달되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해서 이거 파형으로 만들었어요. 파형으로 만드니까 어때요? 이렇게 소리가 한 파장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한 번 움직여서 한
1초 동안에 2번 움직이니까 이걸 2Hz라고 하고요. 요 파장의 높음을 소리의 크기, 진폭이라고 하고, 그 파장의 골과 골사리를 우리가 웨이브 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 랭스가 크면 클수록 저음이 되고 조금 좋을수록 고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이걸 보시면 이해가 쉽죠? 이게 보니까 뭐지? 고음은 이렇게 파장이가 좁고 중음은 좀 넓고 저음은 완전 넓죠. 이해되세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음악을 막 틀었어요. 그 밖에서 들을 때 어떤 음악이 들릴까요? 고음, 중음, 저음 중에 저음이 들리겠죠.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음악 듣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무슨 음악 듣나요? 우리가 들리기에는 만 들리죠. 저음이죠. 저음은 파장이가 길기 때문에 조금만 구멍 틈새만 있어도 소리가 전달이 돼요. 만약에 여기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밤에 한다. 그 옆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죠. 그럼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고음이요, 저음이요? 저음이 들리죠. 주로 이런 그 창틀이라든가 작은 문틈새 하나 갖고 소리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저음을 잘 차단하는 게 가장 큰 기술이 될 겁니다. 자, 일단 고음, 중음, 저음이 요 간격에 따라서 있다는 것만 이해하셔도 되게 쉽죠? 네. 자, 그러면 간격의 길이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왜 중요하냐? 이 간격의 길이에 따라서 그 거리가 차이 나는 거거든요. 스피커를 이야기했을 때도 스피커가 고음은 앞으로 가는데 저음은 뒤로 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스피커 뒤에서 들으면 어떨까요? 소리가. 여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뒤에서 이야기 드리면 스피커의 앞부분은 고음, 중음, 저음이 다 들리죠. 뒤에서 뭐가 들릴까요? 고음이 왜 안 들릴까요? 파장이가 짧아서 뒤로 소리가 새지 않아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도들은 잘 들리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작게 들리고 또 고음은 안 들리고 저음만 웅웅하게 들리고 또 어떤 게 메인 스피커가 저기 앞에 벽을 막고 튀겨서 들리니까 소리가 약간 늦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귀가 있어서 그 상대방의 어떤 정도 들리는지 감을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조용한 분위기에서는 작게 말하고 좀 큰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크게 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안에 알파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 들려요. 그러니까 더 크게 말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치가 높아지고 듣는 사람이 듣기에 평안하지 않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말씀 전하기에 좀 더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이제 보통 이제 하루에 9시간 해요. 3시간, 3시간, 3시간. 그러면은 집에 가서 그냥 누워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말씀 전하기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내가 말하는 게 안 들리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기 전에 모니터 확인 다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대가 되게 목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성대 결절 있으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거는 방송실을 내서 좀 잘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잘 들릴 수 있도록. 이따가 모니터 연결하는 건 또 제가 준비해왔어요. 그때 또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할 거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쉽게 넘어갈게요. 네. 자, 소리에서도 보면 이렇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여자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 차이 나죠. 남자는 이렇게 작은 소리까지 들리고 여자는 고음까지 다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이 주파수별 특징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악기에서도 전대를 다룰 수 있는 파이프올겐이나 피아노 같은 것도 있겠지만 고음을 다루는 악기나 저음을 다루는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악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주파수별로 특징을 이해하시면 이렇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과정이 기초이긴 하지만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디지털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까지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오늘도 이따가 오후에는 실습 비슷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전달할 거거든요. 아까 우리 지사장님 말씀하실 때 약간 이상한 거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뭘 느끼셨습니까? 맞아요. 말이 중간에 끊겼죠?
지상이 말씀하실 때 어떤 때 소리가 끊겼죠? 지상이 말씀하실 때 좀 적게 말할 때 소리가 안 나오고 크게 말할 때 들리는 그런 거 느끼셨어요? 그쵸? 제가 그래서 그 패드로다가 요 부분 그 게이트를 제가 껐어요. 다 켜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수 이따가 동반행진 오실 때 하실 수 있게 제가 디자인했었는데 스피치를 하다 보니까 소리가 떨어지면서 작아지는 소리가 끊겼다가 나왔다, 끊겼다 나왔다 느끼셨죠? 그래서 제가 바로 패드를 컨트롤한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샀는데 지금은 아주 저렴한 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쭉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예, 자, 이게 뭐죠? 예, 귀죠, 귀. 귀, 어떻습니까, 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좀 이쁘게 좀 만들면 안 될까요? 여기서 너무 쭈글쭈글하고 징그럽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압구정동에 사무실이 있어서 굉장히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식사하다가 보면 깜짝 놀라요. 세 명의 여자가 눈이 다 똑같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성형을 눈을 하고 코를 하고 뭐 어떨 때는 이제 붕대를 감고 막 이렇게 택시 간호사가 택시 타고 가고 이렇게 그 예쁜 여자를 만드는 공장이 많이 있는데요. 귀를 예쁘게 하는 경우는 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 귀가 되게 지저분하고 쭈글쭈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귀가 팽팽하게 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우리 이제 소리를 다루기 때문에 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귀가 몇 개? 2개 있죠. 왜 2개 있죠? 왼쪽, 오른쪽에 그 방향감을 찾기 위해서 2개 있어요. 그쵸? 그 방향감 없으면 사슴이 귀가 하나 있나요? 2개 있나요? 2개 있죠. 그래서 좌우에 굉장히 민감하죠. 사자가 다르기 전에 도망가게. 좌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자, 손가락질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질 이렇게. 손가락질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질. 자, 눈을 감으시고 이 상태에서 제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어느 쪽에 있는지 손가락만 가만히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자, 움직여보시면 제가 어디 있는지 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귀로만 느끼시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만 보시고 그대로 눈만 뜨실게요. 눈만 뜨시면 이쪽에 계신 집사님은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쵸? 이쪽에 계신 분은 이쪽에 있다고 하시고 그쵸? 예, 눈 떠도 돼요. 예, 이쪽에 있죠? 가운데 있는 분은 제가 가운데 있다고 하고 그걸 금방 느끼시겠죠? 왜? 사람은 좌우의 소리에 도달하는 거리차가 때문에 소리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굉장히 민감하다. 목사님 어디 계셔요? 가운데 계신데 양옆에 계신 분들은 어때요? 소리가? 목사님은 옆에 계신 걸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럼 정의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냥 어거지를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말씀 길어지면 정의감은 이렇게 되겠죠. 그나마 이 정도는 양호한 거고요. 예전 교회는 스피커가 저 뒤에 그러면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소리는 어디서 들려요? 목사님 뒤에 계신데 앞에서 들리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정의감이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리는 전달되는 데서 크게 들리고 잘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료하게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대로 전달돼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스피커 몇 개 필요합니까? 한 통만 있어도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2개씩 달죠? 목사님이 한 분이시죠. 네, 입두 하나고 목사님 한 분이신데 왜 스피커 2개나 달죠? 왜 2개 달았어요? 찬양할 때, 그렇지. 찬양할 때는 좌우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들어야 되니까 교회에서는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뭐 2가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좌우의 스피커를 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설치한 교회도 있나요? 스피커를?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도 손목교회도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스피커 가운데 이만큼 달아있죠? 그쵸? 네. 한 포인트에서 점이 나가니까 소리가 스피치 할 때 굉장히 좋겠죠. 어떤 극장은 스피커가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음악용으로 가운데는 스피치용으로 하나만 들리게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스피치의 정의감이 훨씬 좋겠죠. 가운데 계신 분은 지금 속으신 거예요. 좌우의 소리를 더해서 가운데 허상이 잡힌 거예요, 소리가. 근데 그거 아니라 가운데 스피커 소리가 확 들리면 더 잘 들리겠죠.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말씀이 정확하고 또릿또릿하게 들릴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고찰을 하신다면 그런 원리가 이해되겠죠. 목사님 이 강대상을 스피커로 만들어서 말하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된다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좀 무리가 있으니까 대단한 건데, 스피커가 우리 귀가 위아래로 달리는 사람 없으니까 위아래에 대한 소리 개념은 없어요. 위인지 아래인지 얼마나 위인지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소리는 이렇게 내담이 정도고요. 스피커를 저기 벽에다, 물론 어디 교회는 스피커가 여기 강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죠. 강단 위에 있는 게 쉽겠습니까? 벽에다 다는 게 쉽겠습니까? 강단에 올려놓는 게 쉽죠. 강단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음악 틀을 때 크게 들 수 있는데, 이 마이크를 쓸 때는 또 볼륨 올리게 되면 하울링 날 수도 있고, 또 앞에 사람이 일어서서 교통을 할 때는 뒤까지 소리가 전달이 안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소리가 이렇게 전달되는 게 좋겠어요? 이게 내려 찍는 게 좋겠어요? 내려 찍는 게 훨씬 낫겠죠. 직접 이 스피커가 전달되게 되면 어디에 맞을까요? 정축이 저 벽에 맞아요. 벽에 맞고 튀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 벽에다 다는 거면, 벽에다 다는 게 스피커를 쉽게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천장에 매달아서 다는 게 쉽겠습니까? 벽이 쉽죠. 예,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싫잖아요. 예, 위험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천장에 매다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아니, 벽에 달면 벽에서 이 스피커에도 보면 여기가 우포겠죠. 그렇죠? 우포, 종이 웅웅웅 되는 여기가 고음이에요. 아, 이걸로 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우퍼가 있고 고음이 있죠. 이 스피커의 모든 지향성은 여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요게 스피커가 맞고 여기 벽에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죠. 두 개 겹치겠죠. 어느 공간에는. 이쪽은 더 심하게 되고요. 그렇죠? 천정이 낮은 상가나 이런 교육과 같은 데 보면 이 스피커의 위쪽이 천정이 되겠죠.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소리가 부딪히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두 개가 겹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음원은 한 음원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는 하나 쓰는 게 좋아요? 두 개 쓰는 게 좋아요? 우리 이북에 있는 우리 정은 씨처럼 한 7개, 10개 쓸까 이렇게? 네. 몇 개 쓰는 게 좋겠습니까? 목사님 입이 몇 개입니까? 하나. 그 마이크 몇 개 쓰는 게 좋아요? 하나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소리가. 가장 깔끔하고